어쩌면 정말 오랜만에 리뷰하는 차량입니다. BMW E46 320i입니다. 234가 있는데 왜 46이 있냐? 지금 저희 그 세라토, 공장에 있을 세라토를 수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거랑 대차 받은 거라서 한 며칠 동안 세워놓고 오늘 이제 찾으러 가서 오늘 겸사겸사 이제 타면서 이제 갖다 주면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차량을 예전에 수년 전에 탄 사람이 말하기를 잘 나가지가 않는데요, 펀치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는 뭐 318IS나 318i처럼 잘 안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236, 318i 같은 경우도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악셀링을 이렇게 줄여밟는 맛이 또 있어갖고 뭐 잘 안 나가지만 악셀링 하는 맛이 또 있었어요. 근데 246도 그런 느낌일란가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일란가? M52 엔진이고 또 배기 마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마력 찾아보니까 148마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마력도 뭐 150마력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cc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간다는 느낌은 없어요. 올해 230 2000cc가 생각보다 차체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가는 느낌이었지. 230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230의 525 i 같이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은 있습니다. 펀치력이 저는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246이.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246이 악셀링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딘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데일리로 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산 IC에서 7곡으로 제가 세라토 우리 두레정비 공장에 차량을 수리를 해야 돼서 거기 맡겨놓고 대차로 246을 받아서 공장에 왔다가 다시 이제 몽키 게라지로 차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처음 타봤거든요. 차를 제가 한 3일인가 4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오는 날 잠깐 타보고 한 번도 타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갖다 준다고 해서 신천에서 경산 왔다가 그리고 이제 7곡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데일리로 타기에 출력이 저는 모자라지 않아요. 이 바디 자체가 이것도 나온 게 한 97년도부터인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 20년 된 차를 타면서 뭐 출력 코너링을 사실 따지기보다는 그 시대에 이런 운전 느낌이었구나, 이런 감성들을 느끼면서 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제가 이 차량을 제가 매매가를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았어요. 요즘은 230, 236이 너무 몸값이 오른 상태잖아요. 234도 심지어 몸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올드카로서 첫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추천하라면 저는 불과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230, 234, 236, 뭐 W202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지금은 특히 이 320 세단은 200만 원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무난한 차료는 500 전후, 뭐 비싼 거는 한 6, 700도 하던데요. 1000만 원 언더고 심지어 SK엔카 들어가 보면 246 컨버터블이 1000만 원이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325i가. 물론 330 컨버는 조금 비쌌긴 했는데 일단 컨버가 1000만 원이 안 하는 매물도 있고 1000만 원 초반짜리도 있고, 그리고 쿠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모델이 좀 희소 모델이거나 246, 330의 희소 모델이거나 하면 뭐 2000만 원 가까이 하거나 이렇지, 아니면 1000만 원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지금은 246이 개체수가 많잖아요. 230 탈 때 제가 솔직히 236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30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236은 실패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236 쿠페 컨버가 너무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 말은 지금은 이상하고 안 이쁠 수 있겠지만은 개체수가 줄고 희소해지면 저는 이 46도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5년만 있으면 이 46이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지금 이 형성되어 있는 세단은 1, 200에서 1000만 원 언더까지, 쿠페나 컨버 1000만 원 전후, 이것들이 확실히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 겁니다. 그만큼 246은 제가 30, 316을 타봤잖아요. 운동 성능은 편하기로는 246이 데일리로 타면서 이 BMW의 이바디 감성을 느끼기에, 물론 290이 마지막 이바디이긴 하지만은 제가 290을 제대로 안 타보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246이 데일리로 타기에는 괜찮은데요. BMW 이바디에 조금 연식이 된 차량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246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320이 인기가 없어요. 이 BMW E46 320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리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운동 성능이 딸리나? 전혀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도 지금 한번 올려볼 텐데 아마 고속도로도 무난하게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이 차량을 제가 막 200km, 150km 주행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100km 정도 한번 주행을 해볼 건데 아마 여기서도 페달링 했을 때 이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230을 320i를 주고 샀잖아요. 그때 1000만원 중반 이랬나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0만원 넘잖아요. 320i도 230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1, 200에 살 수 있는 246이지만 저는 제 평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뭐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된 차량 같지는 않아요. 가지고 와서 대차 차량으로 필요한 부분만 고치면서 조금씩 이제 리스토어라든지 정비를 해오고 있는 차량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뭐 페달링에 대한 리스폰스 같은 경우도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아마 연식이 제가 대충 몰라요. 아마 20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힙합 가수 R170인가? 그 SLK 그 차량을 가지고 전현문과 박나래가 클래식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클래식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식이 조금 된 10년이 좀 넘은 차지 저는 제가 타는 234도 95년식에 30년이 다 돼가는 27년 27살이잖아요. 저는 그 차마저도 저는 올드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 30년이 넘어야 올드카라고 하고 50년 가까이 돼야 저는 클래식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클래식카 이 오래된 차량에 대한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10몇 년 된 차, 10년 언더 된 차를 절대 클래식카라고 부르기에는 클래식카의 기준은 저는 그렇습니다. 올드카는 오래되면 올드카라고 칭해도 될 것 같은데요. 클래식카는 오래됐고 그리고 개체수도 적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레어했던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거를 저는 클래식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벤츠나 BMW를 봐도 뭐 생각보다 연식이 얼마 안 되는 것도 클래식카 배열에 넣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단지 브랜드 클래식의 김우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제가 측정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연비가 아마 도심에서는 한 7, 8km 나올 거고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1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630 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뭐 6기통이고 근데 6기통 제가 G3 6기통에 조금 정비 비용을 좀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안 좋은데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도 확실히 6기통이니까 4기통보다는 좀 정숙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최근에 올드카 1년 유지비 하면서 올렸더니만 부품은 어떡하냐고 유지비를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비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저는 보통 가지고 오면 한 200에서 300 정도는 초반에 좀 돈을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는 무난하게 타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오자마자 한 2, 30만 원씩만 수리하고 계속 고장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꺼번에 200만 원을 쓰는 것보다 20만 원을 10번 나눠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더 많이 쓴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드카 사오면 차값만큼 든다. 당연하죠. 차값이 싼데 드는 거는 사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서 마음 편하게 한 2, 300만 원 그냥 부근하게 엔진, 미션, 하체 쪽에 쓴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 가지고 와서 정비하고 다니면 마음 편할 겁니다. 솔직히 20, 30년 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비 비용이 안 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을 만약에 뭐 150에서 200에서 가지고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00 정도 전후 예산을 생각해가지고 수리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고치고 나서 2, 300 고친다고 해서 차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제 차 같은 경우도 지금 200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데일리로 타기 무난하잖아요. 근데 제가 완벽하게 복원해서 고친다. 1, 2천만 원은 그냥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타면서 조금씩 고치면서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초창기에 가지고 올 때는 한 200 전후해서 저는 수리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지고 와서 그냥 돈 1000만 원치를 복원하는 데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고치면서 그 크든 작든 스트레스보다 한 번에 고쳐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고속도로 올랐습니다. 고속도로 올라왔는데 고속도로에서는 페달링을 하니까 RPM을 쭉 올리면 속도가 나긴 나는데 살짝은 답답한 감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페달을 빡 밟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밟아줄 거라면 2000cc도 가격도 저렴하고 데일리로 타기에는 정말 1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딴 사람들한테는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게, 236 제가 318i를 탔을 때 와인딩도 해보고 그냥 일직선으로 고속도로 타보니까 RPM을 쭉쭉 쓰면서 가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데일리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318i를 그 차주 형님도 제가 알기로 3년 이상 데일리로 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318 4기통 M44 엔진인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거는 너무 답답하고 안 나가서 싫대요. 이거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올드카를 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246 이거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스타에 최근에 제가 마파를 하신 분도 대구에 사시고 이 차량 246 320i 이 회색 모델을 타는데, 저는 이 차를 지금 시승해보기 전까지는 저 차 답답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보시면서는 상관없어, 계속 타도 돼요. 심지어 제가 여기에 코볼도도 3630 Z3에 비해서 월등히 커서 이렇게 큰 녹차라 때도 쑥쑥 잘 꽂힙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운전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은 246이 좀 훌륭해서, 제가 다음 차로 올드카 말고 영타이머급의 차를 산다면 246 쿠페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하고요. 318i인가 316i 수동도 제가 클카에 올라온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도 수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모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와이프는 3사가 그래도 46보다는 잘생겼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M바디 킷이 들어간 차량을 가지고 오면 또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46 M3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예쁘고 주변 사람들 사랑을 받고 있고, 거래도 한 4, 5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멀 바디라서 그렇지 246도 노멀 바디에 바디 킷을 뭐 대만에서 가지고 오든 뭘 하든 해서 M바디 킷으로 하면 충분히 디자인 쪽으로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론트보다 리어는 246의 리어보다 좀 더 두께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462의 디자인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묵직하고 좀 예뻐 보입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3사가 좀 더 날씬해 보이죠.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묵직하고 각진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462를 보니까 3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묵직한 이 디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사실 대로등은 저는 이 3사 대로등이 더 예쁜 것 같아요. 234보다 246이 좀 더 그 다음 세대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작고 좀 뭉퉁한 이 느낌이 저는 좀 3 시리즈를 타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3사는 사실 36이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브레이크 제동은 확실히 전세대보다는 잘 밟힙니다. 그렇다고 고속주행 시에 팍팍 밟혀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생각보다 순정인데 잘 밟히는 것 같아요. 뭐 슈퍼카도 과속하면 밀리는데 뭐 이 차도 뭐 과속하면 밀리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도 괜찮고, 그리고 살짝 핸들링을 좀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차는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에어컨 시원합니다. 그냥 편하게 올드카를 할게요. 저는 올드카라고 저를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첫 올드카를 생각할 때 저는 246 124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36도 그렇고 30은 뭐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46 한번 사보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좀 약간 거친 맛은, 제가 처음 탔던 이 바디의 이 거친 맛은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데, 편한 승차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냥 확 밟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밟아주면 키로수가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서 어느 정도 속도는 납니다. 좋아요. 그래서 246을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처음 한 6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타보니까 잠깐 타본 결과 괜찮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래 타도 이 차량은 승차감이 괜찮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이 큰 사이즈의 테이크아웃 컵이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심지어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동전 넣는 데 있고 이런데 어쩌면 미니가 이 차량을 보고 따라했나 할 정도로 여기 수납 공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또 왜 있어? 이 공간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륙에 제가 탔을 때 단점은 그냥 수납 공간이 좀 약한 거, 그리고 이제 민규 씨 차 시트가 많이 누워 있습니다.